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내 공간, 집 정리 잘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말에 보통 몰아서 빨래랑 청소만 겨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와 정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 환한 대낮에 집에 있으면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것들도 자꾸 눈에 거슬리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신경 쓰는 만큼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진 않습니다. 사실 살림이라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알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평소에 또 저는 미니멀 라이프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지라 실천은 잘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물건을 줄이고 정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내 공간을 정갈하게 쓸 수 있을까? 요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출판사 대표님께서 신간과 함께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럴 때, 와, 책이라는 것도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9번째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프로젝트 333입니다. 저자는 원래 광고 영업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프고 지친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병을 얻고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어느 날 수십 년간 모아둔 옷들로 수습 불가 지경에 이르게 된 옷장을 보고는 더 많이를 쫓으며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앞으로 3개월간 소량의 패션 아이템만 착용하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다짐에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게 됐고, 넷플릭스 다큐 미니멀리즘, 오프라 매거진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거죠. 프로젝트 333은 3개월 동안 옷, 액세서리, 주얼리, 신발 등을 포함해 33개의 아이템만을 착용하는 미니멀리스트 패션 챌린지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뀔 때면 더더욱 이 옷장을 열면서 '왜 이렇게 또 올해도 입을 옷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출근 전에 옷을 고르다가 지각해 본 경험이라든지 행사나 결혼식이 생기면 의례 당연하게 새 옷을 사본 경험이라든지 누구나 다 있을 텐데요. 저자도 원래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힐을 신어야 센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새 드레스를 입어야 섹시한 것 같았으며, 새 재킷을 입어야 완벽하고 준비된 사람처럼 느꼈다고 과거를 회상한 저자는 이 프로젝트를 실천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옷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옷이 아닌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신감을 찾게 됐고, 새 옷을 입지 않아도 전보다 더 완벽하고 준비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을 더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333은 단순히 옷장 부피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 대신 비움을 선택함으로써 신경 쓰고 걱정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줄이고 충분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이 패션 프로젝트는 코디 공식이나 옷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낭독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보다는 이 프로젝트 미니멀 라이프를 해야만 하는 이유,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저자의 철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해보려고 합니다. 옷을 즐겨 입고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과연 3개월 동안 33개의 아이템만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무엇을 하는 건 미친 짓일까? 이 질문은 내 삶을 굉장한 변화와 모험의 세계로 인도했다.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새어나오는 미소를 참을 수가 없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너무 두려워져 금방 생각을 멈추기 일쑤였다. 무엇을 하면 미친 짓일까라는 생각이 일면 이내 그만 미친 짓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현실성 있게 굴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몇몇 미친 생각을 실제로 시도하며 멋진 일들을 경험한 뒤부터는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마다 그 즉시 미친 아이디어가 불러올 가능성에 푹 빠지곤 한다. 건강을 잃고 정신이 번쩍 들기 전까지만 해도 빚을 청산하고 잡동사니를 없애고 삶을 소박하게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미친 생각을 대부분 묵살했다. 대신 계획대로 삶을 살았다. 열심히 일하고 한 계단씩 사다리를 오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수입과 지출에 맞춰 생계를 꾸리며 누구나 흐뭇하게 여길 일들을 했다. 즉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등한시한 채 교과서처럼 정석대로 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삶을 소박하게 만들며 시간과 여유를 찾고 나자 무엇을 하는 건 미친 짓일까라는 질문을 좀 더 자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결심했다. 더는 평범하게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바른 길은 우리 가족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다. 평범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건강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평범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던 나는 내가 남들처럼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성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타당하고 이성적일 때도 있다. 특히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에 관해서만큼은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보통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일 때가 많다. 절대로라는 말을 쓸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절대로는 우리의 건강, 성과, 사랑, 행복을 앗아가는 단어다. 절대로는 우리를 현실에 만족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든다. 당신이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는 일을 시도하는 게 두렵다면 우선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살펴보면 된다. 나는 절대로 채무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로 고기, 설탕, 빵을 포기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것을 시도해보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스스로 어떤 일은 절대 못할 거라고 정해놓은 것도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틀을 씌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선택을 절대로 지지해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수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쿨하다고, 재능 있다고, 훌륭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뉜다. 자신이 절대로 할 수 없거나 성취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 자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일. 타인이 절대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 만약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당신이 꿈꾸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면 어떨 것 같은가?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지만 실패하는 게 두렵고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까봐 절대로 안 되는 일로 분류했다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마땅히 도전해야 한다. 적어도 그 언저리라도 가봐야 영영 묻어둘 일인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인지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신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에 도전하길 바란다. 전부 다 잘 될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일 것이다. 두려움에 지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 선택을 내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 소박함을 추구하면 스스로를 개선하기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프로젝트 333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챌린지가 되기도 한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333은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다. 소박함을 실천한 덕분에 나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잡동사니와 빚, 스트레스, 지저분한 옷장과 이별하고 훨씬 큰 행복을 느꼈다. 프로젝트 333의 캡슐 옷장 챌린지는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데 집착하면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스스로 답을 찾으며 즐거움을 느낄 여유를 자신에게 허락하길 바란다. 규칙이 있기야 하지만 이는 최선의 방식을 제시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껏 프로젝트 333 옷장의 다양한 버전을 보았다. 비록 나한테는 맞지 않아도 그것을 만든 당사자에게는 가장 잘 맞는 방식이었다. 색감이 화려한 재킷을 좋아하거나 패턴이 들어간 셔츠를 좋아한다면 33개 아이템에 넣어도 되고, 드레스로만 구성하고 싶다거나 드레스는 하나도 넣고 싶지 않다거나 여벌의 신발이 필요하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약간의 불확실성과 거대한 혼돈에 너그러워져야 한다.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말이다.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한두 벌 있다면 33가지 아이템을 유니폼처럼 만들어 매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영감과 실험의 소재를 참고하되 당신이 입고 싶은 옷들로 당신만의 옷장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시작하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없을까봐 또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지레 겁먹고 시작조차 못한 일이 너무도 많다. 학교 성적 표식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살고 돈은 어떻게 소비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채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한심한 소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조금씩은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을 테니까. 나 또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닌 두려움, 오직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완벽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한 후 나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일들, 잘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고 뒤엎은 뒤 다시 조합하고 새로 만들면서 발을 헛디디며 나아가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내 아이디어가 한 마리 나비로 변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프로젝트 333의 목적은 완벽한 캡슐 옷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는 공간을 갖는 데 있다. 이 패션 챌린지의 나비는 옷장이 아니다. 바로 당신이다. 소박한 생활이 우리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잘한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옷장은 깔끔해졌지만 감기에 걸리곤 한다. 빚은 다 갚았지만 여전히 불안에 짓눌린다. 복잡했던 캘린더는 말끔해졌지만 여전히 안팎으로 상처를 받는다. 매일 명상을 하지만 후회할 만한 말을 내뱉는다. 집은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깨끗해졌지만 정작 나 스스로 엉망진창일 때가 있다.
작은 집으로 옮겨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문제들이 닥친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완벽한 삶을 달성할 수 없고 그것을 바라서도 안 된다. 단순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좀 더 개선하는 도구이지 삶을 통제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다.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이제 막 소박한 삶에 진입하는 중이거나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고 있거나 자신의 삶을 그런 삶과 비교하는 중이거나 소박한 삶의 이면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가지만 말해두고 싶다. 나는 미니멀리즘과 소박한 삶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날은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인 이상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업다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옷장에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그 대신 나 스스로를 매일 가꿔야 한다. 침착하고 균형 잡힌 내면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침착하게 굴고 싶을 때 과민하게 군다. 내려놓고 싶은데 오히려 꽉 움켜쥐는 경우도 있다. 분명 사랑스러운 삶 곳곳에 엉망진창인 구석들이 있다. 완벽하게 안정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애써 집중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만다. 그럼에도 적게 소유하고 모닝 루틴을 행하고 나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더욱 나답게 살 수 있다. 주말에 몰아서 해치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치열함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것은 날마다 조금씩 행하는 모험이다. 삶은 엉망진창이다. 단순함은 도움이 되기는 해도 만능 치료약은 아니다. 결국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없이 바쁘고 슬프고 두렵더라도 따뜻하고 사랑 넘치며 멋지고 우아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다. 주변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균형을 잃을 필요는 없다. 가장 멋진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없는 날, 모든 것이 엉망인 날에는 스스로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해서도 바라서도 안 된다. 인내심을 갖고 곧 나아지리라 믿어야 한다.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좋은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해야 한다. 단순함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이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당신이 만든 캡슐 옷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매 시즌마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완벽이 아니라 나아지는 것 말이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행복, 더 큰 모험, 더 멋진 관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프로젝트 333은 당신이 좀 더 당신다울 수 있도록 돕고 당신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와 단절되는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는 중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떠올리는 것에 가깝다. 나는 단순한 삶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대인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관련하여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한다. 처음 내 여정은 잡동사니를 치우고 빚을 갚고 살림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외부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의무감이나 추측은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떠올리려고 했다. 내가 스스로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고는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자신의 본 모습을 잃을 때 사람은 무척 지치고 급기야는 망가지기도 한다. 본 모습에 가까워질 때 자신을 더욱 잘 돌볼 수 있다. 진정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베풀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많이, 더욱 훌륭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되면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가온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랑할 수 있다. 내면에 더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다. 소박한 삶은 나다워지는 데 필요한 여유와 시간, 사랑을 가져다 준다. 당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싶다면 충분한 여유와 시간, 사랑을 쏟길 바란다. 나는 다음의 훈련 덕분에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쓴다. 아티스트 웨이에서 줄리아 카메론은 매일 아침 3페이지씩 글쓰기를 할 것을 추천했다. 처음엔 한 페이지 또는 5분 정도로 당신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길 바란다. 글을 고치거나 재단하거나 남에게 공유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매일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웃고 울었는지, 아침 식사 메뉴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말이다. 말도 안 되는 꿈이나 불만거리 등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글을 쓰면 된다. 쉼표를 어디에 찍든 글이 비논리적이거나 가혹하거나 한심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저 당신의 진심을 기록하면 된다. 매일같이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자신을 잃고 또 언제 되찾는지 인식하게 된다. 당신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시간은 줄인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긍정의 기운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미소나 커피 한 잔을 나누면 된다. 그러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도리어 얼마나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들이 되돌려주는 사랑 또한 감사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자신을 소모하는 일을 멈춘다. 예전에 나는 외향적인 척하며 많은 일을 해냈고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썼다. 그 결과 서서히 지쳐갔고 수없이 많은 날을 아팠다. 일이나 미팅, 행사가 끝난 후에는 아무 에너지도 남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고갈된 적도 많았다. 혼자 지내는 시간, 내 마음을 돌보고 재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더 바쁘게 몰아붙였다. 매일매일 할 일이 있었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항상 더 큰 꿈과 더 높은 목표가 생겨났다. 아주 오랫동안 일에 파묻혀 외향적인 사람 행세를 하다 보니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잊고 말았다. 결국에는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숨 돌릴 장소와 여유가 필요했다. 그제야 나는 멈춰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나는 단순한 삶 덕분에 고요함을 누리고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단순함이 나라는 내성적인 인간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여분의 것을 덜어낸다. 당신에게 넘치는 것들, 여분의 것들,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모두 놓아준다. 이는
한동안 예스라는 말보다는 노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으려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길 바란다.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은 후 분명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것을 베풀게 될 것이다. 두 손을 심장 위에 올린다. 138쪽에 소개한 간단한 훈련을 시도해 보길 바란다. 심장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저 심장과 친해질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남에게 조언을 구할 때 굉장한 영감과 도움을 얻는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 당신이 스스로의 본 모습을 기억해내고 자신과 교감할수록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신의 심장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다.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갈수록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지, 누가 내게 맞는 사람인지, 이 세상에 기여하는 한편으로 목적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가장 나다워질 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단해지고 일도 더욱 잘 되며 마음도 좀 더 편안해진다. 그러니 당신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길 바란다. 비워낸 덕분에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것을, 그것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얻었다. 소박한 삶은 희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이었다. 비워낼 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소유물을 줄일 때 더 많은 공간과 사랑, 교감을 얻을 수 있다. 집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교감이 깃드는 공간이다. 잡동사니를 정리해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면 집중력을 앗아가는 요소가 줄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옷을 줄일 때 더 많은 시간과 돈, 명료함을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333 덕분에 쇼핑에 낭비하는 시간과 돈을 절약했고 작은 캡슐 옷장에서 옷을 고르며 의사결정 피로도 줄일 수 있다. 일을 줄일 때 더 많은 생산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일을 줄인 후 더 많은 것을 성취했고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번아웃에 빠진 채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쓸 때의 기분을 잘 알 것이다.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진다. 주변 사람들도 고통에 빠진다. 해야 할 일은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할 일의 가짓수를 줄여서 제대로 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한다. 덜 서두를 때 더 여유로워진다.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 식사를 마친 후 접시를 치우느라 바쁠 게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라. 함께 있는 사람, 함께 나누는 저녁 시간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출, 좋은 책 한 권, 느긋한 산책,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유는 사랑을 북돋는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일에 대한 사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사랑,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이다. 걱정을 줄일 때 평온해지고 잠도 더 잘 온다. 걱정은 밤을 지새우게 만든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른다. 걱정은 공포를 불러오고
피곤과 짜증,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한 가지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단순함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주변 환경이 가벼워질 때 걱정도 가벼워진다. 당신 주변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의식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흘려보낸다. 노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더 늘어난다. 누구나 거절하고 싶지만 예스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마음이 노라고 외치는데 습관적으로 예스라고 답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해가 되는 행동이다. 노라고 말하고 싶었던 당신의 마음은 내내 저항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주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최선을 다하지도 못할 것이고 자신이 한 약속에 화가 나거나 당신을 이렇게 만든 상대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내어줄 시간이 없다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시간을 그만 써야 한다. 전자기기와 연결을 줄일 때 당신 자신과 더 많이 교감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실한 교감과 정직한 답변이라면 휴대폰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두 눈을 감은 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몇 분간 조용히 앉는 것부터 시작한다. 심장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 심장은 답을 알고 있다. 호들갑을 줄이면 더 편안해지고 더 침착해진다. 의식적으로 더 차분하게 반응한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여러 번 한다. 오래 산책한다. 호들갑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가볍게 옷을 입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돈을 절약하고 공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예상했지만 다음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점이다. 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몰입할 수 있었다. 비워낸 삶은 내게 훨씬 많은 것들을 안겨주었다. 다정한 사람이 된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시간과 공간에 여유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상대에게 더 많은 칭찬을 건네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주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가볍게 입고 가볍게 살 때 더욱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침묵의 매력을 깨닫는다. 심한 압박 속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와 속도가 성공의 비결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한 발 물러난 후에는 침묵과 고독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린다.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항상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면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삶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 때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꿀 여유가 생긴다. 준비가 되었을 때 구매한다. 광고업자들은 가장 최신의, 가장 훌륭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한다. 마케팅과 특가 행사를 내세워 지금 당장 사야 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하지만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줄어든다면 상품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전단지, 팝업창, 쿠폰, 세일, 리워드 등 한심한 마케팅 속임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된다. 심플함이 섹시하다. 미니멀리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내 본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 내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내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겹겹이 쌓인 과잉의 짐을 모두 벗는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섹시함이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불확실성에 대처할 여유를 마련해 준다. 적게 소유하며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때 삶의 본질인 변화와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스트레스와 물건, 걱정으로 짓눌리지 않을 때 마음을 비우고 놓아버리는 것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우아하게 변화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 저자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와 저자의 인생 철학을 위주로 제가 낭독을 해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 333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말 책에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나도 한번 이 프로젝트를 해 봐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직접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자신을 가두기보다는 일단은 시작해 볼 것. 완벽하게 다 해내려 하지 말고 가끔은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으니 스스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며 즐거움을 찾는 여유를 가질 것.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이게 바로 저자가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께서도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또 다른 책인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도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 단순히 좋아 보여서 유행이라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더 좋겠죠. 영화나 책라디오 29번째 책 프로젝트 333 이었습니다. 저도 옷이 꽤 많은 편이라 계절이 바뀌고 옷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면 정말 날을 잡고 하루 종일 대청소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돼 버려서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시다면 이 책에서 옷장을 정리하고 가볍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저자 자신이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이유와 인생 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왜 해야만 하는가가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마침 최근에 읽어드렸던 에세이들과 심리학 책이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책들이 많았죠. 어른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지며 숨가쁘게 바쁘게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들 말고 진짜 본연의 내 모습,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저도 요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이 채워지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 책에도 물질적인 것, 옷장을 채우는 대신 나를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또 소개가 돼 있어요. 이 33가지 아이디어 중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저도 마음과 의욕은 넘치는데 아직은 이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 옷을 사는 횟수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옷을 참 좋아해서 가지고 있는 옷들에 대한 포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더 크게 제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지만 이 책이 저에게 지금 운명처럼 인연으로 다가온 만큼
3 개월 동안 33개 아이템이라는 이 숫자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시도는 한번 꼭 해 보고 싶어요. 뭐든 많은 게 좋은 삶 말고 저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정말 충분하다.' 이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였습니다.